돼요. 저럴 거면은 화작을 안 써야 돼. 5코스트에 3만원 남기는 거는 저거는 결정적이죠. 난 약탈이 좋다. 태양샘을 정화해야만 해. 이건 했다가는 불기둥에 너무 약한데. 불정 3장. 불정 3장째 나왔어요. 종자야, 내게 오라. 준비됐습니다. 널 저승 대련 준비하여. 이거는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게 언젠가 불기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거는 정리해 놓는 거죠. 정크러시다면 계속 정리해야 돼. 이제 핸드마를 걱정도 없고요. 이제 드워프 써야죠. 해가 뜬 무기라. 전장으로. 아 근데 불기둥은 사실 한 번 쓸 타이밍 있었는데 안 썼죠. 벌목기 내가 낸 상황에서 물정이 네루비안을 치고 불기둥을 썼으면은 거의 필드가 끝장나는 거라서 글쎄요. 거기서 불기둥 안 썼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불기둥 제외하고는 없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내가 설명했어야 됐네요. 지금 상대방 핸드에 불기둥이 없다는 거를 나는 거기서는 알아가지고 그럼 이제 오른쪽 불기둥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비율은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오른쪽 불기둥을 얼만큼 신경 써야 되는가
거의 사실상은 신경 안 쓰는 게 맞다 이거죠. 마침내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자연을 위하여. 마디게 전장으로. 이거는 화영구 크라켄 본체 화작 이목에 이러면 걸린 내가 주고, 현상금은 얼마냐? 그거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기다가 도발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십자군을 위하여. 그러니까 일단 상대 불기둥 여부를 알 수 없는 처음 7턴부터는 되게 신경 쓰면서 까셔야 되는데 오히려 불기둥 각을 살짝 주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불기둥 각을 준 거지만은 그때 상대가 불기둥을 안 쓴다면은 거기서 상대가 뭐 더 꼬아가지고 있는데 뭐 일부러 안 쓰고, 그게 아니라 상대는 불기둥이 거기서부터 없다는 거를 감지를 한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7턴 이후부터 모든 상대방 법사와 그 어떤 상태든 법사 핸드가 10장이든 법사 핸드가 1장이든 불기둥 각을 의식하는 거, 그게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상황마다 다 다르게 불기둥 각을 제시해야 되는데 불기둥이랑 카드 자체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 카드를 항상 똑같은 각으로 게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널 저승으로 데려가 주마. 제가 아까 거미는 얘보다 먼저 내주는 플레이를 종종 했었는데 공격력 없는 거를 먼저 내는 거는 좀 안 좋겠죠. 자연을 위하여. 가령 내가 거미였으면은 또 아마 거미를 먼저 냈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해골강비대 부관이 잡을 수 있는 걸 상대가 내주긴 했는데, 와 이거 성견자? 아무도 안 죽어. 려면 아무도 안 죽어. 되어 있다. 꿈과 마주해라. 이래서 2-3 공채가 사실 3-2 공채보다 안 좋은 공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확장 나오고 2-3 공채가 좋은 점들이 또 생겼으니까 이제는 2-3이 3-2보다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2판만 봐도 3-2가 2-3보다 좋은 이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공채가 좀 아쉬우니까 벌목길 먼저 내주고, 이걸 또 끊으면은 기사 핸드 얇아지죠. 이게 또 이거에 막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대 핸드, 내 핸드 풍족하게 하고 상대 핸드 그 수 적게 하는 방법이 내가 드로우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돼. 정리를 내가 서로 카드 한 장씩 낼 때 살짝 차이로 내 카드는 살고 상대 카드는 죽고, 그게 계속 스노우볼링에 굴러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내가 필드도 유리해지고 핸드 상황도 더 유리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드로우를 몇 장을 막 픽해야 되고 드로우 카드를 의식적으로 픽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드로우 카드가 되게 몇 장이냐를 일체 안 본다고 했죠. 이제는 요거를 카운터 쳐야 되니까 네루비안을 내고요. 그럼 낼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잡아요. 얘는 엉뚱이가 아니니까 잡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로 들어가도 영능도 하면 잡는 거고 1대1가 아니죠. 서로 3코스트. 이게 전설이고 뭐 주문의 대상으로 어쩌고 하면은 첨부 없고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시고 얘는 거미전차야. 내 핸드에 지금 콤보할 만한 카드가 한 장도 없을 때 얘는 그냥 거미전차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잡혔을 때 영능으로 그냥 잡으면 그만이죠. 아 근데 이건 좀 아쉽다. 마침내 영능이 또 1코스든 2코스든 상관이 없어. 이거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잡아줘야 돼. 저거 하나 남긴 것 차이로 상대가 교환 효율에서 더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저거를 반드시 잡아주고 필드를 계속 내가 앞서게끔 만드는 거죠. 망축을 써도 저게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잡힐 거예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마상 나오고 뭐든지 성기사 만나기 싫어요. 내가 방송하면서 그냥 성기사는 무조건 만나기 싫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또 무기라. 부활했다.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아직 아무 바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골드가 궁하신 분들은 직업 선택하실 때 딱 입장했는데 성기사 나왔다. 그럼 그냥 집으시라는 거죠. 저거 영능도 받고 썼으면 영능 한번 쓰는데 저건 실수예요. 신명도 썼어야 돼요. 이 차례도 될까? 이제는 어차피 내가 또 9코스트 되면은 이 정도의 고코스트 하수를 낼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성화를 맞는 한 일이 있더라도 낸 거죠. 저거 하나 잘랐어 그래도. 반가워요. 지금 아픕니다. 킬각이에요. 지금 몸 막으면 킬각이야. 빛의 신념을 바치. 막았어요. 그냥 막았지. 자연을 위하여. 이제 아이돌도 나오나? 아이돌도? 짓고 하나요? 일단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승리는 자네 것일세. 그니까 필드를 먼저 내주면은 티리온 나와도 안되죠. 티리온이 그나마 필드 따라갈 수 있는 전설인데 티리온 나와도 안된다니까. 그리고 마상에 대한 이제 이번 확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정리드리면은 마상이 나오고 격려 하수라든지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는 필드 한 번만 내주면 어렵더라. 제 덱에 격려 하수 있나요? 요거 하나 있죠. 격려 하수 이거 하나. 그니까 필드를 그게 어느 정도까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의 멀록 기사라든지 필드 그냥 잠깐 내준 것 뿐인데 더 이상 역전 불가능한, 그건 너무하긴 했지.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애초에 이 게임 자체가, 특히 이 게임의 투기장은 원하는 대로 커스텀 메이징 안 되다 보니까 내 덱이 그냥 원래 필드를 내주면 노답인 거야.
먼저 필드 내준 쪽이 원래 엄청 유리했는데 그게 마상 나오면서 조금 더 유리해진 것 차이에요. 그 야구에서 뭐 한 8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이기기 힘든 점과, 그니까 야구에서 한 8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그 판을 역전할 확률 정도가 이번 마상으로 나오면서 그 스코어 차이가 한 9대0이나 10대0 그 정도로 더 차이 난 거죠. 전자의 경우는 어차피 역전이 거의 불가능한 스코어고 후자의 경우도 어차피 역전이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말퓨리온 그 상대는 그 내가 병력 소집 5장이랑 아니 둠 해머를 위하여 그 티리온 폴드링 5장이랑 병력 소집 1장이랑 안 바꾼다라고 했던 것도 그게 진짜 내가 사용하는 유머가 아니라니까? 티리온 폴드링 5장보다 병력 소집 1장이 훨씬 좋아요. 이미 내주면은 티리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올 때마다 계속 끊기고 그 무기도 그냥 계속 갈아 껴지겠죠. 완료. 오히려 티리온이 5장이면 처음 핸드에서 놓을 테고 초반에. 그니까 진짜 악마는 병력 소집이지 티리온 폴드링이 아니라. 저건 왜 영능을 쓰는 거죠? 글쎄요. 나는 핸드가 말렸어요. 나오는 대로 집으면 되는데 3장째부터는 리스트에 써져있는 가치대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2장까지는 무난하게 드는데 3장부터는 그 카드의 특성상 조금 따로 넣을 수가 있어. 야 이거 말리고스 집었으면은 지금 이거 말리고스 들었으면은 거미전차 집고 이 거미전차니까 이런 애는 성과죠. 이제 4코 곧 하나 갑니다. 병력 소집 1장이랑 불정 5장이랑 그건 바꿀래. 그거는 불정 5장이 더 좋아요. 근데 불정 1장이랑 병력 소집 1장이랑은 그건 노답이지. 병력 소집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불정은 많을 때 특징이 필드 다 내줬을 때 따라갈 수가 있고요. 불정이라는 카드의 힘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 90 몇 프로 이상의 하스스톤 모든 고코스트 하수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차이에요. 고코스트 하수들은 이미 필드를 내줬을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미 필드를 잡았으면 고코스트 하수가 안 도와줘도 내가 이겨. 그런 판들도 있어. 근데 이미 내줬으면은 90 몇 프로의 하스스톤의 고코스트 하수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걔네들한테 없어. 근데 불정은 그걸 가지고 있죠. 심지어 티리온 폴드링도 필드를 많이 밀린 상태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연 어떻게 할까? 저거를 나는 좀 안 잡고 싶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 저거를 잡는 거는 너무 잡아주는 느낌이 강하죠. 공격력 3짜리를 공격력 6으로 쓴 거죠. 여기 3점, 여기 3점 들어가서. 사술은 그러고 영능 정도는 뭐 1대1 교환이죠. 저건 왜 쳐놓는 거야? 기계가 없는데? 저건 좀 이해 불가. 태양샘을 정화해야만 해. 자연을 위하여 얘는 숙성시켜 놓을게요. 냉각시켜 놓을게. 얘는 냉장고 안에서 이게 내 카드를 아끼는 방법이죠. 냉장고 안에서 냉동보관급인데 거의 생선인가 이게? 나중에 써먹으려고 지금 숙성시켜 놓은 거.
주술사 거의 죽었죠. 주술사는 거의 죽은 상태고 십자군 코스프레 하고 있죠. 그럼 역시 얘도 여잔가? 역시 여잔가? 영능을 또 썼어요? 정령도 좋지만 토템은 쟤는 뭐야? 이제 저게 나와서 뭐야? K가 안 나오니까. 뜨여 있다.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친구.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픽을 다시 보시면 나중에 다시 보기라든지 픽을 보시면은 말퓨리온 그 베인이 상대는 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뒷픽에서 조금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죠. 원래 탁베이더는 자연의 징표도 안 좋았는데 그거를 그 살아있는 뿌리 대신해서 집었고, 투기장 특성상 그러니까 전에 집었던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집는 카드의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뒤에 어떤 카드가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교 문제인가요? 믿음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는 기계를 뒤에 충분히 들을 테니까 지금은 기계가 없어도 타펴법사를, 고블린 폭발법사를 집고, 그러면 이제 그게 타조가 된다는 거죠. 축복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11승 1패요 지금. 아, 내가 방송을 영원히 끝내버려? 마지막이야. 그렇게 들렸구나. 와, 이거 잡을게. 다른 상코스들 없었으면은 네루비안 내고 태양샘으로 잡는데 지금 그냥 거미전차 낼 타이밍이라서. 동력 주의 처음을 생성 완료. 이제 거미전차를 내고요. 실력을 확인해. 한참 모자라는구나. 지금 마지막 수업인가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거 있죠. 마지막 수업. 악마덱이야. 악마기사 어떡해. 근데 내 덱도 조금 양심적인 것 같긴 해. 드루이드가 이 정도로 핸드가 잡혔으면은 최소한 거짓말은 못 하시는 분이죠. 이 미러전인데?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국왕 폐하를 위해 저거 살렸네. 그러니까 뱀파이어를 잡는 애들은 꼭 뱀파이어인 경우가 있어. 그 블레이드 봐도 블레이드도 뱀파이어죠. 걔는 혼혈이긴 하지. 그러니까 악마를 잡으려면은 악마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불에 가야 되고, 악마를 잡으려면 악마가 돼야 돼. 나도
있을래? 뜨여 있다. 이것도 서리는 공연력이 4니까 이러면 좀 약오르겠지? 이거는 멘탈 붕괴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의 멘탈을 붕괴시키기 위한. 만능 스페로 좀 던져주세요. 이제 질풍하자. 태양샘을 정화해야만 한다. 물론이지. 저건 잡아놓을게요. 요거까지도 내고 싶긴 했어. 내고 싶긴 한데 어차피 나는 신성화를 안 맞는 게 목적이니까 신성화를 맞아서 사사가 나온다고 해도 그니까 진짜 사기긴 한데 9턴 전까지 아예 낼 수가 없는 게 이 카드의 리스크죠. 그 전까지 서포트들이 잘 해줘야 돼. 그니까 좋은 서폿이 있어야지 좋은 캐리가 살고 좋은 캐리가 있어야지 좋은 서폿이 산다. 제가 도타를 시작하면서 롤은 내가 안 했다니까. 도타를 시작하면서 결국 AOS의 정석은 좋은 서폿이 있어야지 좋은 캐리가 있는 거고 좋은 캐리가 있어야지 좋은 서폿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도 하스스톤 투기장이 그거랑 일치하더라고. 가령 필드를 빨리 선점하고자 저 코스트를 너무 많이 집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는 이거 해볼게. 이게 한 번은 터질 것 같았어. 터지는구나.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저 코스를 너무 많이 집으면은 그니까 서포만 많은 거죠. 내가 필드를 선점해봤자 초반 잘 풀려봤자 상대 캐리 크면은 그 캐리를 잡을 애가 없어서 그냥 내가 져.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공방 막 돌리면은 5명 다 막 캐리고 그러잖아. 그럼 그냥 망하잖아요. 스킬 막 조합이 하나도 안 되니까. 부캐크라켄 너무 좋다고 이런 거를 막 우선적으로 짚고 너무 고코스트 위주로 짜면은 캐리들이 뜨기도 전에 이미 필드 다 말려있고 캐리들은 정글에 파묻혀 있다가 뒤늦게 와도 뭐 어떻게 상태가 그냥 타워 다 밀리고 있는 거죠. AOS로 치면은. 그래서 저코스트 하수랑 중코스트 하수랑 고코스트 하수랑 그리고 뭐 주문들까지도 전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나 커브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각 카드들의 교환 효율. 그러니까 각 하수인들의 경우는 뭐 주문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스트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교환 효율이 실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탁베이더 리스트도 내가 아무렇게나 짠 게 아니라니까. 그 코스트 빌의 교환 효율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초보분들은 꼭 픽할 때가 아니라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분명히 된다라는 거예요. 탁베이더 리스트 보고 막 투기장에 대해서 완전히 그 성적 같은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밥을 제가 먹고 와서 공복을 이제 채우고 와서 힘을 내서 12승을 한 게 아니라 오늘의 이제 이 영광을 엠툰에다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 시상식 그거 있잖아요. 트로피 딱 받으면은 이제 누구누구 고맙고요, 누구 고맙고요, 누구 너무 고맙고, 누가 없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게 엠툰 아닐까.